네, 일단은 그 저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질문 있는 학생은 뭐 중간에 손 들고 거기 이제 손 들고 마이크 켜서 네,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그리고 그 뭐지? 학교에서 뭐냐, 수업마다 그 오피스 아워를 하라고 하는데, 오피스 아워를, 화요일, 지금 누가 질문해, 화요일 실험 시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그 이번 주 실험 수업은 거기 이루리에 보면은 동영상, 안전교육 동영상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셋째 주까지는 어쨌든 대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난 학기와 비슷하게 실험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실험 동영상 올라가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제 노트 작성을 해서 조교에게 제출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걸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9월 말이 지나서 이제 대면 수업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지 뭐 조금 바뀔 수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분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실험 수업이기 때문에 화요일 실험 수업은 동영상 올라오는 거를 시간 맞춰서 보시고 시간 맞춰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 학기 보면은 가끔씩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러니까 동영상은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막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늦게 제출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제출 기한은 엄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기한 엄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하여튼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없으시면은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1학기 때 쓴 책 있잖아요. 그죠? 1학기 때 다들 책을 샀을 테니까 그 일반화학 및 실험 2는 책의 1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은 여기 아이패드로 진행할 거니까 여기 아이패드 화면으로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게 채팅창을 여기 띄워놓고 그래야지 혹시 질문이 오면은 들어야 되니까. 책 안내요? 책은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책 있잖아요. 잠깐만 책이 지금 나한테 어디 있지? 잠깐만. 책 안내? 책 안내는 조금 있다가 일단 진도 좀 나가고 나서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안 들은 학생이 있네요. 자, 일단 11장은 화학결합부터 우리가 이제 나가도록 됩니다. 자, 1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까지는 9장, 8장, 9장, 10장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기초와 원자론의 기초와 그 다음에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원자 오비탈,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11장부터는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할 때 필요한 화학 결합에 대한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학 결합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두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A라는 원자가 있고 B라는 원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중간에 전자를 쉐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쉐어한다는 뜻이죠. 전자를 쉐어함으로써 이제 서로 그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온 결합은 전자를 쉐어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이제 전자를 줌으로써 얘는 하나의 원자는 플러스 전하, 하나의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무기화학에 가면 이제 배위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화학종이 일방적으로 전자를 내어 넣으면서 결합을 하는 것이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공유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공유결합은 영어로 이제 covalent bond라고 합니다. covalent bond. 공유결합은 원자들이 한 쌍 이상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의미하고요. 이때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영어로는 shared electron pair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유결합에는 크게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가 두 개의 똑같은 원자, 뭐 예를 들어서 H2, O2, N2 이런 식의 이제 똑같은 원자들이 그 전자를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를 우리가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n-polar covalent bond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결합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polar covalent bond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on-covalent bond의 이제 예시로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F2.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 두 개가 있죠. 똑같은 원자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이고 그 양쪽이 동일한 원자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동일한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자를 당기는 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타원형으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스피시즈, 하나의 원소는 하나의 아톰은 전자를 더 세게 당기고 어떤 아톰은 전자를 덜 세게 당기는 그런 이제 전자를 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그 전체 분자들 안에 퍼져 있는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지금 C와 O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O가 전자를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전자 구름이 우리가 이제 그 1학기 때 배웠던 양자역학에서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를 확률로서 전자 구름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전자 구름이 대체로 원자가 이제 전자를 세게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세게 당기는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를 선호하는 쪽에 전자를 세게 당기는 쪽에 이제 전자가 몰려 있게 되고 이제 덜 세게 당기는 쪽에는 전자가 이제 적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쪽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쪽이 이제 델타 플러스. 여기서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가 모자라고 약간의 양전하를 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델타 마이너스는 음전하를 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전하.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극성이 생긴다는 거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런 이제 극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할 경우에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 이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정의를 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결합 말고 이온결합, 아이오닉 본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아이오닉 본드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이제 전자를 하나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디움 원자가 있고 클로라이드 원자가 있을 때
소디움은 전자 하나를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클로라이드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가 되면은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얘한테 이제 전자 하나를 주게 되면은 서로 이제 해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서로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attractive force가 작용하게 되고요. 이 attractive force는 K, Q1, Q2, R 스퀘어. 그러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 전하에 그 비례하는 이런 이제 당기는 힘이 서로 전하가 다르면은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전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듯이 서로 이제 미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차지를 띠는 이온들이 서로 당겨서 이렇게 이제 attractive force가 작용을 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게 되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 뉴트럴일 때 전자 하나를 잃으면은 그 원자는 플러스 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이온. 양이온은 영어로 이제 케타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를 받은 원자는 음이온이 되면서 음이온은 영어로 이제 어나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당기게 된다. 이제 개념의 차이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사실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이제 어떻게 이제 칼같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엄밀하게 그 분류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요 정도면은 이온결합이고 요 정도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가지는 개념이지 사실 엄밀하게 딱 여기까지는 이온이고 여기까지는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딱 그 엄밀하게 정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별을 할 때, 혹은 이제 극성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입니다. Electronegativity.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들이 10장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10장에서 배웠을 텐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척도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척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원자와 B 원자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원자가 더 전자를 세게 당기느냐. 상대적인 척도인데 근데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얘는 이제 물리적인 양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상대적인 어떤 스코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랭킹을 매겨놓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랭킹을 매겨놓은 이제 임의의 점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그 학자들마다 이제 자기 나름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한 서너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만든 그 전기 음성도 표를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그 경향을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기율표가 있을 때 주기율표가 보통 주기율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오른쪽 윗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윗방향으로. 그러면은 오른쪽 윗방향인데 대신에 요 맨 끝에 있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요 맨 끝에 있는 요 원소들은 뭐죠? 얘네들은 불활성 기체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무시하고 나면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원소가 뭐죠? 바로 이제 플로라이드입니다. 플로라이드. 여러분들이 그 우리말로 불소라고 하는 플로라이드가 이제 오른쪽 위에 있고요. 그래서 즉 F가 가장 전자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와 Cl 이런 애들이 이제 전자를 세게 당긴다. 그러니까 옆에 여기 밑에 그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전기음성도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을 잘 보면은 거기 밑에 이제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죠? 3.98, 3.16, 뭐 3.44.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라이너스 폴링이 옛날에 만들 때 임의로 이제 맥스가 4가 되도록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만든 표거든요. 그러니까 F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O, 그 다음이 CL, 그 다음이 뭐 N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반대로 왼쪽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기 음성도가 낮아진다. 전기 음성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뭐다? 전자를 별로 안 땡긴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전자를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밑으로 올수록 여기 있는 이제 세슘, 바륨 이런 애들이 될수록 얘네들은 이제 전자를 주고 자기 자신은 양이온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세로축 하나의 세로축일 경우에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세로축, 요 세로축을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부르고 이 가로로 돼 있는 하나의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을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은 주기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각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높아진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 음성도 표를 기반으로 해서 결합을 우리가 이제 특징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A와 B가 결합을 해서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이제 얘가 이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값이 얼마 있을 거고 얘의 전기 음성도 값이 얼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여기 델타 EN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차이니까 이 차이가 이 델타 EN 값이 0.5보다 작으면은 이제 서로 간에 전자를 당기는 힘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극성이거나 아니면 아주 약한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0.5에서 2.1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차이가 2.1보다 크면은 이온 결합에 가깝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극성 공유 결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전자가 A와 B라는 두 개의 원자 핵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엇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분포해 있다. 전자가 이제 막 이렇게 퍼져 있는데 둘 사이에 엇비슷하게 퍼져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은 비극성 공유 결합이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극성은 A와 B가 있는데 한쪽에 좀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한쪽에 뭐 7:3이나 뭐 8:2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온 결합은 사실상 거의 완전히 전자 한두 개를 이제 이쪽에 뺏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결합 물질들의 예시를 보면은 자, 뭐 염산 우리가 잘 아는 물질들 HCl이나 HBr 혹은 IHI 이런 것들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까 0.5보다 작으면은 매우 약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표에서 봤을 때는 요거보다 작은 애들은 사실상 비극성이거나 이제 아주 약한 극성 공유결합이고 그러니까 HBr, HCl 얘네들은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1, 책에서는 2.1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뭐 대략 2에서 자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뭐 HF라든가 KI라든가 세슘 아이오다이드, CSI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절대적인 기준값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값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온결합,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인 소듐 클로라이드, 소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L의 이온결합 전기 음성도가 3.16이고 NA의 전기 음성도가 0.93입니다. 그러면 둘의 이제 그 델타 EN을 구하면은 2.23 정도가 되는 거죠. 2.23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요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리튬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로라이드의 전기 음성도가 3.98이고 리튬의 전기 음성도가 0.98이면 둘 빼면 3입니다. 3.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rBr2. 자, 브롬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브롬의 이제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2.96이고 스트론튬의 네거티비티가 0.95인데 그럼 얘네들을 빼면은 2.01 정도의 일렉트로네거티비티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이제 2.1보다 크면은 이온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2.01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애매한 바운더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한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 되겠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H4, NO2, SO2 이런 물질들은 이제 약한 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매우 약한 이제 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H2O 분자, 그러니까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물 같은 경우에는 O의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이제 3.44고요. H의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이제 2.20입니다. 2.20. 그래서 둘을 빼면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이제 1.24가 되죠. 1.24. 그래서 1.24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 화합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H2O 같은 경우에는 O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전자 구름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이쪽으로 O 쪽으로 이제 전자를 빼앗기게 되죠. 전자를 빼앗기게 돼서 O가 약한 마이너스를 띠고 H가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 쪽은 약간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성질을 띠고 이제 H 쪽은 약간 포지티브한 그런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H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이를 구해보면은 1.78. 그래서 HF도 이제 강한 극성 공유결합 물질인데 그래서 H와 F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으면은 F가 전자를 거의 다 당겨가서 F는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H는 이제 살짝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 그래서 이제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는 그런데 이제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꼭 그 두 개의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자가 극성이고 비극성이다. 어떤 분자가 이제 폴라하고 어떤 분자가 난폴라하다는 거를 결정하는 데에는 전기 음성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제 그 분자의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자의 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이라는 쌍극자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우선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쌍극자라고 하는 거고. 쌍극자는 뭐냐 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전하가 이제 어떤 거리 r을 두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쌍극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쌍극자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쌍극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크기,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고요.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쌍극자의 크기는, 쌍극자를 우리가 이제 크기는 Q,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Q, 얘가 이제 Q라고 하죠.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쌍극자의 크기는 Q 곱하기 요 길이, R이 됩니다. 그래서 Q 곱하기 R이 되고요. 단위는 dB라고 합니다. dB는 이제 그 유명한 그 화학자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쌍극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화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단위를 dB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Q, 전하량의 단위는 뭐예요? 기본 단위는 쿨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dB라고 하는 단위는 바로 쿨롱 곱하기 미터의 차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dB는 3.33564 곱하기 10-30승 쿨롱 미터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기가 되고요. 크기는 이제 이렇게 전하량 곱하기 길이로 주어지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는 뭐다?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는 바로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벡터 배웠나요? 벡터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보시면. 고등학교 때. 응? 벡터 다들 배웠나요? 안 배운 사람 다 배웠나? 네. 뭐 다 배웠으면은 네. 좋고요. 네. 아니 그 지난번에는 어떤 학생들 안 배웠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 하여튼 요즘 하죠.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이폴 모멘트는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HCl 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측정된 다이폴 모멘트는 1.03 dB이다. 그리고 이제 분자 내 원자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136 피코미터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 요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1.03 dB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올려줄게요. 네, 요거 이제 강의 노트는. 네. 그러니까 1.03 dB니까 1 dB가 여기 3.33564 곱하기 10-30승 쿨롱 곱하기 미터라 그랬잖아요. 쿨롱 미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3 dB니까 여기 3.33 여기 이제 일단 풀 때는 3.34까지 네. 어차피 유효수가 3개니까 네.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dB 요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그죠? 요 다이폴 모멘트가 전하 아까 이제 크기가 뭐라 그랬죠? Q 곱하기 거리 136 피코미터. 피코미터는 10-12승 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Q 곱하기 136 곱하기 10-12승 미터. 그러면 이제 양쪽에 미터 날라가고 요 숫자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눗셈을 하면은 전하의 크기 Q는 2.53 곱하기 10-12승 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 한 개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1.60 곱하기 10-19승 쿨롱이 됩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계산을 해보면은 요 2.53 곱하기 10-20승, 그러니까 1.60 곱하기 10-19승 분의 2.53 곱하기 10-20승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대략 얼마?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대략 15.8%가 된다는 거예요. 즉 H와 CL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전자 하나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대략적으로 한 15.8%가 H가 갖고 있던 전자의 15.8%를 우리가 이제 CL한테 빼앗긴다. CL 쪽으로 좀 더 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Cl 분자가 소유하는 이온 결합의 성질은 대략 한 16%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 하나를 완전히 주면은, 전자 하나가 완전히 가면은 100%라고 할 때, 근데 다이폴 모멘트 측정 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를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대략 16% 정도만 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HCl 분자는 극성 공유 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방금 얘기했듯이 다이폴 모멘트는 벡터입니다. 자, 이제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인데, 자, 요렇게 이제 원자가 두 개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원자가 이제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쌍극자가 또 하나 이상 생기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CO2를 봅시다. CO2를 보면은 O가 이제 C보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얘네가 이제 델타 마이너스를 띌 거고, 가운데 C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2 델타 플러스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요런 쌍극자, 왼쪽으로 가는 요런 쌍극자가 있고, 오른쪽 봤을 때는 오른쪽, 가운데 C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쌍극자, 다이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다이폴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두 개,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크기 동일,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벡터를 서메이션 하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은 걔네들은 빵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면은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CO2 분자는 비극성 분자가 됩니다. 비극성 분자. 그러니까 비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어떤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가 오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당겨오지 않는다는,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는,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의 예를 보면은, 자, NH3는 NH3 암모니아죠, 그죠? 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삼각뿔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삼각뿔 형식으로 생겼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나이트로젠이 음전하를 띠고 각각의 하이드로젠들이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삼각뿔 형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이제 N이 있고 H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요쪽으로 가는 요 세 가지의 화살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의 쌍극자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요 세 가지의 쌍극자를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서메이션을 할 때에는 하나의 벡터에서 얘의 끝점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또 더하고, 이렇게 이제 더하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삼각뿔의 경우에는 요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은 이쪽으로 성분이 남게 됩니다. 요 위쪽으로. 요 위쪽으로 성분이 남게 돼. 0이 아닌 성분이 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극성 분자. 혹은 이제 옆에 있는 그 다른 예시를 또 보면은 얘는 이제 NF3인데 NF3인데 얘는 이제 F가 전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나이트로젠이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를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네, 쌍극자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세 개의 쌍극자를 더하면은 총 이제 마지막 그 서메이션한 총 합의 성분은 아래쪽 방향을 향하는 0.24 디바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쌍극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극성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Cl4 가운데 C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제 클로라이드 4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Cl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띄는데 얘네는 이제 딱 정사면체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정사면체 모양. 네. 입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사면체 모양을 가지는데 한가운데 C가 있고 그 4개의 꼭지점으로 정사면체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Cl들이 전자를 당기니까 결국에는 가운데 꼭지가 있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4꼭지로 이렇게 전자를 당기니까 그 당기는 힘을 다 썸을 하면은 그 총합은 그냥 이제 0이 될 거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그러니까 총합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넷이라고 합니다. 넷 다이폴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전체 다이폴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극성 분자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이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야지만 이제 이 분자가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의 3차원 구조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거는 이제 저기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VSEPR 이론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은 간단하게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VSEPR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그 화학 결합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먼저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VSEP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43분인데요. 일단은 11.1절까지 했으니까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53분 되면은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 네, 저도 약간 목이 타니까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올게요. 네.